안녕하세요. 위탁 판매 고수 위고입니다. 상품명 지으려고 몇 시간 동안 키워드 뽑아서 등록했는데 정작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 이거 초보셀러분들 100% 겪는 문제입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초보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무조건 판매가 되는 상품명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금지 키워드 리스트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강의나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색량, 경쟁률 등을 분석해서 최적 키워드를 찾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상품 키워드의 감을 익히는 작업은 필수적이긴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통한 가공 방식은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브랜딩해서 파는 판매자에게 적합합니다. 초보 셀러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재가공 대량 위탁 판매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상품을 빠르게 가공하고 올려야 하는데 모든 상품을 하나하나 공들여서 분석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품명 가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해왔습니다. 바로 구조식 상품명 가공입니다. 구조식 가공이란 상품명을 막연히 짓는 게 아니라 상품의 용도, 대상, 재질, 사이즈, 구성, 특징 등을 구조적으로 쪼개서 그걸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품의 디테일을 잘게 쪼개서 핵심 키워드에 붙이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이유는 상세 페이지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상품명에 녹아낸다면 나만의 상품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정리함이고 두 번째는 방수 파우치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지만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모두 새롭게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상품의 원래 상품명은 가로 세로 다목적 투명 4칸 정리함이에요. 딱 보면 뭐 정리함이겠구나 싶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먼저 상세 페이지를 천천히 보면서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상품을 보면서 성인 여성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화장대에 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명해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바로 보이고 서랍형 구조라서 공간 차지도 안 하고 그리고 안경 넣기에 딱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경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흠집도 안 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본래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화장대 투명 사각 안경 보관 소품 케이스 정리함. 어떠세요? 원래 이름인 가로 세로 다목적 투명 4칸 정리함보다 완전 다른 상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넥타이를 넣은 예시도 있고 커피 캡슐을 넣은 사진도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하면 커피 캡슐 보관함, 넥타이 정리함으로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래 상품명은 PVC 다용도 방수 파우치 가방 중형입니다. 이걸 보고 괜찮네 하고 살까요? 아니죠. 고객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라는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저는 수영 가방으로 디벨롭 시켜볼게요. 워터파크 수영복 보관용 투명 손잡이 방수 가방으로 바꿔봤습니다. 수영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목욕탕 가방으로도 디벨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용도의 대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가격 경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저가 경쟁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판매자가 같은 이름을 가진 상품을 들고 같은 경기장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경기장을 바꿔야 합니다. 경기장을 바꾼다는 것은 싸울 상대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타겟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면서요. 구조식 상품명 가공의 핵심은 상세 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해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상상하고 그 용도에 맞춰 상품명을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조식 상품명 가공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상품명 가공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 문제입니다. 상표권이 걸린 단어 하나만 잘못 쓰면 순식간에 돈과 시간, 그리고 법적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마켓 고객센터 경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금전적 합의 요구입니다.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은 진짜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한 게 멈추지 않고 괜한 걱정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내 계정까지 막히면 어떡하지? 경찰서에 가는 건 아닌가? 그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일부러 쓴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해당 업체는 민형사상 조치까지 하겠다고 저를 압박해 왔어요. 당시 그 상표를 보통 명사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상표권 등록이 된 단어였습니다. 결국 합의금 수십만 원을 내었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였어요. 그때 이후로 가공을 하다가 애매하다 싶은 단어가 있으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항상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키프리스 검색하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등록이라는 표시가 있죠? 키프리스에 등록된 단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한 상품명 금지 단어 리스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꼭 받아가세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식 상품명 가공이란 상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있는지 살펴보고 고객이 딱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꼭 적용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상품 하나를 골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지어보세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도 해드리겠습니다. 위탁 판매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채널이라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